제 발표의 타이틀은 Hybrid Classical and Quantum Machine Learning Algorith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저는 캐나다의 워털루라는 곳에 있는데 혹시 이곳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맵에서 보면 저희는 토론토에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는 약 2시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particularly belonging 된 institute은 제 home department는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인데 저는 Institute for Quantum Computing이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IQC는 올해로 벌써 20 years 되어 있고요. 사실은 세계에서 최초의 퀀텀에 관한 인스티튜트로 알려져 있고 저희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하이 레벨에서 저희가 디벨롭하고 어드밴스 할 수 있는가 하는 목표로 현재 저희 인스티튜트에는 약 30여 명의 theorist하고 experimentalist가 같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저희 워털루를 워털루 쿼넌 밸리라고 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카데미아랑 또 저희가 인더스트리하고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어서 퀀텀 테크놀로지를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워털루는 상당히 IP,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서 very generous 해서 inventor own inven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invention을 하면 저희가 own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attractive해서 인더스트리나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나 저희가 디벨롭 할 때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워털루 대학에 부임한 지는 2016년, 그러니까 약 6.5 years 됐는데 제 레버토리는 제가 쿼넌 이노베이션 레버토리라 해서 저희가 그냥 랩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노베이션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by training physicist로 언제나 가장 중심은 어떤 네이처가 있고 어떤 네이처의 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저의 하나의 렌즈라고 하면 어떤 머티리얼이 있는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뭐 세미컨덕터나 뭐 폴리머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solid state material을 기본적으로 저희 그룹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시스트로 이런 물질들을 보게 되면 딱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여러 가지 이퀘이션, theory로 그걸 이해를 하게 되겠죠. 어떤 property를 가지고 있고 뭐 electrically 어떻게 움직이고 optically 어떻게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를 잘 understanding을 한다면 그 knowledge에 관해서 knowledge를 가지고 next level이 엔지니어링이죠.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좋겠는가. 그게 아마 previous two speakers가 얘기한 뭐 LED나 어떤 포토다이오드나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디바이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여기 대학에 와서 되게 많은 internally 아니면 international collaborator하고 되게 많은 연구를 같이 해왔고요. 저희 랩은 기본적으로 3가지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multifunctional opto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만들어서 아마 first speaker하고 같은 연구를 overlap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IQC이다 보니까 quantum simulator를 저희가 develop을 합니다. hardware 이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팀은 quantum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가 그런 designated 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 이제 3가지 리서치 팀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저희의 major material은 semiconductor base예요. 그러니까 아까 많이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폴리머도 들어갈 수 있고 TMD도 들어갈 수 있고 carbon nanotubes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conventional한 semiconductor 3, 5 semiconductor gallium arsenide, silicon 그리고 이제 new nanomaterials 그래서 그걸 다 컴바인을 해서 디자인도 하고 또 모델도 하고 디바이스도 fabrication 하고 characterize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의 이제 experimental expertise라고 하면 electrical transport를 해서 어떻게 일렉트론이 흐르는가 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optics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optical 시그널을 가지고 퀀텀 디바이스를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사실 가장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디벨롭하고 있는 이제 세 번째 이제 quantum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실 좀 전에 다 들었던 레이저나 LED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쿼텀 사이언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쿼텀 레볼루션은 사실 1.0 세대라면은 60년 전부터 시작한 레이저, 뭐 아니면은 트랜지스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쿼텀 레볼루션 1.0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쿼텀 컴퓨터, 뭐 쿼텀 컴퓨테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사실 저의 에러는 쿼텀 레볼루션 2.0. 한 3, 4년 전부터 더군다나 더 많은 뉴스를 들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퀀텀 테크놀로지를 이제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센싱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사실 한 2, 30년 정도 시작이 됐어요. 제가 PhD 들어갈 때부터 했는데 최근 4, 5년 동안 더 이렇게 많은 미디어에서 알려진 것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커머셜 그 인더스트리에서 퀀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IBM, 구글 그리고 이제 뭐 허니웰 이렇게 이제 글로벌 코퍼레이트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잘 알려진 이제 스타트업 같은 아이언큐, 리게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퀀텀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큐빗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쿼텀이 진짜 클래시컬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스프레머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최근에 저희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름으로써 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어워드에서 퀀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 되게 많은 어텐션을 줘서 사실은 굉장히 excited 되고 있는데 2023년 Breakthrough Physics in Fundamental Physics에서 particularly 제가 이게 이 네 분에게 브레이크트루 프라이즈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신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디벨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쿼텀 인포메이션을 시큐어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 in the context of quantum cryptography고 또 어떤 분들은 퀀텀으로 enhancement,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하는 이제 퀀텀 알고리즘을 만드신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recognize 하는 상이고요. 또 early October에 들으셨겠지만 노벨 프라이즈 인 피직스에도 이번에는 이 세 분들이 디벨롭한 게 quantum entanglement, 어떻게 이 theoretically entanglement state이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되겠느냐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에게 어텐션을 줬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퀀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쿼넌 101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classical information은 소위 말하는 비트에 의해서 information을 인코드를 하죠. 그러니까 비트라는 게 digital 비트 0 and 1. 근데 이 쿼넌은 basically binary state 가장 베이시스 되는 게요. 큐빗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zero state, one state, binary state은 같지만 쿼넌 인포메이션은 이 두 스테이트만인 것이 아니라 linear combination of 0 and 1이라는 스테이트를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visualization 하는 거에 하는 방법이 이렇게 블러스피어, 그러니까 optics에 좀 익숙해진 분들은 포앙카레 스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폴이 그 노르트 폴하고 사우스 폴이 어떤 그 스페시픽한 two states을 represent 하면은 그 whole surface of sphere가 결국 저희의 information state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퀀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property라고 하면 superposition, coherence, entanglement 이런 property가 있습니다. 이 superposition이나 coherence라는 이 컨셉은 사실 퀀텀만의 컨셉은 아닙니다. 그 클래시컬에도 counterpart가 있는데 퀀텀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rbitrary point of block sphere를 예를 들어 어떤 state psi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두 폴 0하고 1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이 되고 그 coefficient C1이나 C2는 complex variable이 됩니다. complex라는 함은 intensity, amplitude가 있고 phase가 있습니다. 이 phas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C1 square plus C2 square in 1 그래서 결국 0하고 1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라는 거는 이 infinite sphere, 그러니까 surface가 이제 infinite state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linear superposition으로 인해서 우리가 quantum parallelism이 되고 capacity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coherence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hase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phase를 잘 preserving 하는가. 그러니까 이 스피어에서 보면은 얼마만큼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거기서 preserving 하는 거예요. 이 coherence는 사실은 굉장히 weak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에겐 큰 challenge인데 어떻게 하면 phase를 그 상태를 계속 maintain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들이 저에게 이제 strategy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컨셉 entanglement 아까 좀 전에 second 스피커드 entanglement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entanglement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유니크하고 classical counterpart가 없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state이 있는데 이 two state은 그냥 product state이 아니라 뭐 제로나 원의 product state이 아니라 이것들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쪽을 알면 그 다음 쪽은 보지도 않고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absolute correlation이 있는 상태라서 이 entanglement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벨 프라이즈에서도 이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퀀텀 컴퓨테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오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금 퀀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어. 한 40년 전에 이제 파인만이 퀀텀 머신을 만들게 되면 혹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좋을까? many body problem이나 컴플렉스한 프로블럼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로 시작해야 됐고 얼마 한 10년쯤 지나서 브로버와 쇼어가 퀀텀 니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빨리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퀀텀 스피드업이 예상이 된다는 theoretically 그 프리딕션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잘 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정말 퀀텀이 재미있는 프린시플이구나. 이것들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PhD를 시작할 때 퀀텀 테크놀로지는 되게 패스미스틱했어요. 그 밀레니엄이라서 이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 막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됐고 실제로 지금 commercially available한 쿼넌 컴퓨터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연구 성과를 우리가 이미 이루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part of development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마 지금 읽어보시면 이게 한국말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한테 당신이 이러이러한 시티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시티를 갈 때 가장 빠른 패스가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시티는 한 번만 비짓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떠난 시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1930년도에 traveling salesman problem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블럼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맵이 있다고 하면 이 시티가 any 10개만 돼도 이 문제를 brute force로 풀게 되면 n factorial만큼 걸려요. 이게 6digit 만큼의 possibility가 있고 이게 n이 20개가 되면 약 19디짓. 그러니까 이 프로블럼은 결국은 MP hard problem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famous 하지만 also not easy to solve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래시컬 앤 쿼넌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optimization problem이고 저희가 optimization problem을 solving 할 수 있는 지금 하이브리드 프로블럼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제 QAOA라 해서 Quantum Approximate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 이런 optimization 프로블럼을 풀어보자라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결국 optimization 프로블럼은 어떻게 풀냐 하면 우리가 어떤 equation, 그러니까 아까도 이 traveling salesman은 이제 real 간에 저희 다이얼로그에서 생기는 프로블럼이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mathematics에서는 이런 심플한 포뮬러를 만들고 이제 저희는 이제 퀀텀이기 때문에 이거를 conversion operator conversion하고 그것을 퀀텀 서킷에서 풀어서 답을 얻으면 그 답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고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토이 프로블럼을 먼저 풀어보면 지금 여기에 5개의 노드가 있고 이 5개의 노드는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이걸 파티션을 해서 이 노드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5개의 엣지를 몇 번 컷을 해야 이것을 2개로 나눌 수 있을까? 물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퍼즐을 들으면 좋겠는데 관계상 그냥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그룹을 이 노드를 이제 두 그룹을 나눌 때 맥스 컷이라는 걸로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 둘, 셋, 5개의 이제 엣지를 하면 이렇게 투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equivalent하게는 이렇게 3개는 한 그룹 1, 2개는 그룹 2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뭐 5개는 아마 금방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실 건데 이 노드가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이 문제도 NP complete problem입니다. 이럴 때 mathematics에서는 똑같이 cost function을 define을 하고 거기에다가 엣지를 넣어서 이것을 어떻게 maximize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요 particular toy problem, 멕시코 problem은 피직스에서는 아이징 해밀토니안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피지시스트 분들이라면 이제 스핀 업 다운, 그러니까 연결됐어, 안 연결됐어, 컷했어, 안 했어, 이제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컨버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래시컬 쿼넌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부분은 클래시컬이 담당을 하고 어느 부분은 퀀텀이 담당을 해서 서로 클래시컬이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주고 받아서 결국에 이 문제를 같이 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멕시코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퀀텀 서킷을 이용해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IBM 퀀텀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요거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에 1 플러스 엣지가 있는데 이거를 맥스컷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앤서는 3개를 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people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 대개는 2개를 하게 되고 그 2개라는 거를 답할 수 있는 probability는 약 0.37로. 근데 저희가 이제 QAOA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2.7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얼한 노이즈 없는 퀀텀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경우 하드웨어를 이용했을 때는 2.5, 그러니까 because of noise 때문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프로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available한 쿼넌 컴퓨터가 out there 있고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떤 문제들을 풀 때 이 클래시컬이 좋은 점,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뭐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supporting vector 알고리즘이나 그 딥러닝으로 해서 그 인핸스먼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클래시컬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따고 퀀텀에서 우리가 좀 더 스피드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퀀텀에서 따서 요것들을 합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에어리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어서 오늘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리서치를 할 때 많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이 어떻게 페이스를 하고 있다면 사실 저한테 연결이 돼서 이 문제들을 이런 하이브리드 클래시컬 앤 쿼넌 알고리즘을 풀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좀 보게 되면 사실 그 칩 같은 거,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서 어떻게 그 리드, 그러니까 수많은 리드를 arrange 해야 되는 그 configuration도 사실 어려운 프로블럼이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폴리머 체인들 중에 어떤 폴리머들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메디슨이나 이번에 뭐 바이러스 코비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뭐 항체나 항원을 연결해 가지고 메디슨을 만들 수 있을까,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다양한 엑스퍼티즈에 있는 분들과 연결이 돼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퀀텀 서킷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풀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